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있죠. 저도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어제 저녁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토트넘이 풀럼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토트넘이 근육닭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근육닭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토트넘은 보신닭으로 나와버리면서 또 풀럼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풀럼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엔제 감독이 또 희대의 망언을 해버리면서 지금 또 현지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저를 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한 외신이 엔제 감독에게 정말 엄청난 비난을 터뜨려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관련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어제 토트넘의 경기력이 어땠는지 제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어제 전반전에 정말 최악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솔랑키, 그리고 왼쪽에 마티스텔, 오른쪽에 존슨, 그리고 미드필더에 그레이, 벤탄쿠르, 비수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로테이션을 잘 돌린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갑자기 안 쓰던 조합으로 나왔을 때, 결과를 이끌어냈을 때 로테이션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왔다? 감독이 미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라면서 욕을 먹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전반전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럼이 점유율 60% 먹고 슈팅 6개, 유효슈팅 1개 날리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슈팅을 딱 하나 날렸는데, 이게 벤탄쿠르가 세트피스에서 날린 헤더였나? 여하튼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원래 점유율 더 많이 차지하고 공격을 주도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전에 점유율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제 선발 라인업을 잘못 짜고 나온 엔제 감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손흥민과 그리고 베리바를 투입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는 확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통계를 살펴볼까요? 후반전에 토트넘이 점유율을 드디어 반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11개, 유효슈팅 4개 날리면서 전반전에 슈팅을 1개 날린 것과는 경기력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엔제 감독은 전반전에 포메이션을 잘못 짜고 나왔다. 지금 선수들을 아껴주는 것은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최전방에 요 3인방이 망했고, 그리고 처음 시도했던 요 미드필더 조합이 망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레이는 그동안 센터백으로 뛰었거든요. 차라리 그레이를 여기 벤 데이비스 자리에 넣었다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 같았던 전반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교체 카드도 일단 실패하면서 다 망하고 말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지만, 일단은 왜 플랜 A가 중요하겠습니까? 플랜 A가 제대로 먹혀야 플랜 B도 조금 수정하면서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플랜 A 자체가 아주 쓰레기같이 포메이션을 짜왔기 때문에 엔제 감독은 어제 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풀럼은 어제 교체 카드가 성공하고 말았는데요. 교체 투입되자마자 무니즈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간 풀럼이었고,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누우면서 공짜로 돈을 먹고 있던 라이언 세세뇽은 나와서 벤 데이비스를 제압하고 슈팅을 넣어버리면서 2대0으로 패배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이 잘못된 게, 오더베르를 후반에 투입시켰는데 오더베르가 공을 뺏기면서 무니즈가 골을 넣었죠. 결국 엔제 감독의 전술은 어제 그냥 쓰레기였고 엔제 감독 때문에 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 때문에 경기가 망했는데, 엔제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에 또 미친 망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이 뭐라고 망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전해졌고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은 뭐라고 말했나 하면서 엔제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리그에서 15번이나 패배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패배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거리가 멀고 팬들이 이런 패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경기의 경기력에서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또 한 번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쳐버린 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가 우리를 압도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득점하기 전까지 우리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1대 0으로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몇 차례 있었고 그랬다면 상대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실점하면서 상대가 흐름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면서 일단 토트넘이 앞서갈 수 있는 장면이 많았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손흥민과 베리발의 연계 솔랑키에게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솔랑키가 날려먹었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날렵한 프리킥이 솔랑키를 향해 날아갔는데 솔랑키 헤더가 또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박스 바로 앞에서 메디슨이 가슴 트래핑으로 준 공을 또 날려버리면서 솔랑키가 공을 3번이나 날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지 감독의 말은 솔랑키가 골을 못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어이가 없는 것이 리그에서 15번이나 패배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요? 지금 엔지 감독이 경기를 팽팽히 경기를 운영하면서 일단은 뭐 수싸움을 하면서 경기를 결정짓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냥 라인 올리고 에라 모르겠다 공격해라. 이게 바로 엔제 볼이다. 몰라 공격해. 이렇게 계속 공격을 시도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리그에서 15번이나 패배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의 이런 발언은 너무 말도 안 되고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엔제 감독 인터뷰 내용 미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BBC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엔제 감독의 일부 코멘트를 아주 주목했습니다. 엔제 감독은 유로파 리그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저는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수들에게 아니 유로파 리그만 올인하지 말고 우리 리그도 집중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아니 선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선수들은 경기에서 졌을까요? 그건 바로 엔제 감독이 전술을 잘못 짜왔잖아요. 리그에 집중하려면은 오늘 이따위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 안 됐죠. 그동안 토트넘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던 미드필더 조합, 심지어 이 미드필더 조합은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몸빵으로 버티는 선수들 3명을 짜왔고 그리고 지금 존슨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해드렸죠. 현지 매체, 현지 팬들도 존슨이 쓰레기 같다. 초반에 골만 잘 넣었는데 최근에 윙어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비난을 한 존슨이었는데 오늘 존슨을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이래놓고 뭐 선수들한테 유로파 리그만 집중하지 말고 리그도 집중한다고 말했다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엔제 감독의 쓰레기 같은 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엔제 감독은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엔제 감독이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의 망언이 터졌고 이렇게 엔제 감독이 또 쓰레기 전술, 쓰레기 선수 기용을 하면서 패배하고 말았는데 디 애슬레틱은 엔제 감독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엔제 감독이 또 망언을 하고 말았는데 해당 매체가 엔제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이 여전히 감독직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가 유로파 리그 때문인가? 유로파 리그 8강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이번 시즌은 여전히 토트넘 관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리그에서 9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15패를 기록한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현재 15패보다 더 많은 패배 19패를 기록한 마지막 시즌은 2003-2004 시즌이었다. 즉 21년 전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 내내 확실히 열세였고
운이 따라준 덕분에 무승부로 전반전을 마칠 수 있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과 베리발이 투입되면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었고, 특히 솔랑키가 가까운 거리에서 골을 넣었어야 했던 기회를 맞이하는 등 리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경기는 0대 0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2022년 4월 이후 토트넘이 리그 첫 무득점 무승부가 나올 뻔했다. 하지만 78분 무니즈가 풀럼의 선제골을 안겨주었고, 10분 뒤에 토트넘 출신 세세뇽이 박스 안에서 골대 안으로 슈팅을 넣으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다. 이로써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 유로파 리그에서만 승리했습니다. 만 거둔 상태이다. 엔제 감독은 매 경기 최상의 라인업을 가동하는 것을 꺼려왔는데 결국 성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피할 수가 없다. 이전까지 논란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확실해졌다. 현재 토트넘은 강등권과 승점이 아닌 골득실 차이로만 구분될 정도로 부진하다. 결국 유로파 리그 우승만이 토트넘의 시즌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하면서 디 애슬레틱은 요렇게 제목을 쓰면서 엔제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비난이 폭발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엔제 감독이 여전히 감독직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가 유로파 리그 때문인가? 이 감독은 리그에서 보여주는 게 없는데 왜 안 자르고 있냐? 아하, 유로파 리그 때문이구나. 아, 무리뉴 감독 그때 결승전 경기하기 전에 잘랐다가 이제 무리뉴 감독한테 계속 욕을 먹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엔제 감독이 잘리지 않는 것은 유로파 리그 때문이다. 이런 볼품없는 감독이 이런 것 때문에 잘리지 않는 것은 너무 우스꽝스럽다 라면서 비난하는 디 애슬레틱이었습니다. 와, 정말 제가 시대에 이런 감독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못하면은 콘테처럼 구단을 욕하면서 잘리는 선택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도 하지 않고 심지어 너무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선수들에게 나는 리그에도 집중하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대는 엔제 감독은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엔제 감독을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엔제 감독은 토트넘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